어느 정도 쉬었다고 치고. 정님도 음료 하나 리필하시죠. 뭐 남으면 다 그래요? 주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갈 건데. 저 차 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이걸 욕심내더라고요. 남자도 헐게 차이겠습니다. 술이 덜 깨서. 계속 맛있지. 술 언제 먹으면 아직도 안 깨? 이게 모르죠. 요즘은 술을 먹으면 잘 안 깨요. 그게 나이 드는 건데. 그게 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 진짜. 나 지난주에 일요일에 술을 먹었거든요. 네. 원래 일요일에 술 안 먹는데 그러더라 네. 먹었거든요. 뭐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그게 다음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힘들고 자면 되겠지. 일찍 좀- 잤죠. 며칠이 가요? 일주일 내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그건 이제 피로가 밀린 거긴 한데. 근데 뭐 술이 안 깼다기보다는 혹시 학생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매일 그렇게 3시까지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사실. 물론 피곤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간을 다 망쳐놓은 것 같은데. 요즘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몸 사러 오고 막. 젊은 기운에 먹는 거죠 그때. 근데 근데 진짜 미리미리 하셔야지. 저는 근데 30대 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술은 확실히 정말 컨디션 좋을 때 먹으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많이는 그리고- 먹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분명히 회복 능력은 나이에 비례해서 분명히 떨어지고 있고 회복 능력이 진짜 떨어져요 그게. 술을 더 많이 먹고 한 번 먹을 때 더 많이 먹고 회복은 더 더뎌지니까 다음날 오전에는 주치 상태. 간만큼 정직한 기관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쌓인 정직하게 상한대요. 저기까지. 근데 마시면 간이 마시는 만큼 정말 상하죠. 상하면 상한 줄을 모른대요. 음. 간이 되게 사람 편이 네, 인간 친화적이어서 고통을 안 주려고 네. 한대요. 숨긴대. 표현을 잘 안 해서. 네. 좋은 친구네. 근데 좀 티를 내줘야 이게 내줘야죠. 사람도 그렇지만 불편한 아. 게 있으면 좀 티를 내줘야 그게 모르잖아요. 원인상 안 망가지는데 갑자기 깨꼬닥 해버리는 거. 갑자기 그냥 파업 해버리면 혼자 그냥 파업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고 죽어버리는 혼자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죠 우리도 간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간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약간 파업이라고 말하니까 모든 나의 장기들이 나의 근로자들이고 약간 느낌이 제가 좀 셀러리맨 생활했더니 좀 마인드가 모든 걸 바뀌었어요. 약간 근로관계로 파악하려고 하는 면이 있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예, 다시 잠깐의 셀러리맨 생활을 뒤로 하고 저는 트레이더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트레이더.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경마장에서 네, 막건 뭐 맞대기하고 이런 분들을 네. 직업을 가졌다고 하진 않아요.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마가 왜요? 경마를 경마는 폄하하는 건가요? 공인된 건데. 무섭게 공격을 하시네. 맞대기는 건 공인된 게 맞대기는 아니다. 아니죠. 공인, 죄송합니다. 예, 맞대기는 아니죠. 거는 사람들인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은 이제 완전히 들어왔으니까 개인 자기 돈으로 자기 집에서 그냥 트레이더를 한다라고 그러면 트레이더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여줘서 뭐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네.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되나요? 직업이 있긴 있는 겁니까? 예, 직업이죠. 직업은 직업 직업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럼 세금 같은 거 그렇죠. 주식 세금은 팔고 사고 있잖아요. 거래세 예, 내고도 하니까 그 정도는 문제 없고요. 나오니까. 예. 그 문제 정도만 없고 되는 거죠. 종합소득은 보통은 뭐 잘 안 하시겠죠. 뭐 신고를 안 할 수는 있어도 예, 어쨌든 직업이 맞긴 그렇죠. 맞다. 직업으로 볼 수 그렇긴 있죠. 한데 근데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그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암호 증표인가 코인이라는 말을 증표라고 암호화폐. 옮겼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암호화폐가 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데 어, 증표라는 말로 코인의 번역어로 증표가 될 수가 있긴 해요. 증표?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안 쓴 게 화폐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증표라는 말을 네. 쓴 이유가 네. 법률 용어 중에 그냥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붙인 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화폐가 아니고 네. 근데 유가증권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 중에 그러니까 어쨌든 식별이 가능하기는 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는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거죠. 하여튼 증표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가상화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가상이라는 말에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뭐 네. 암호화폐가 좀 더 암호화폐는 이제 기술적인 거를 네, 가리키는 말인데 뭐 그렇죠. 암호화폐라고 많이 쓰죠. 그럼 우리도 뭐 암호화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월 중순 넘어서 하순을 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두 달 정도를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죠. 사실 이 얘기는 뭐 제일 처음 비트코인 나온 건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몇 년이 됐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전 대중이 휘말려든 거는 11월, 12월부터입니다. 그때 그래프를 그렇죠. 보면 그때 미친 듯이 뛰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한 가장 유력한 코인인 비트코인 최초의 코인이자 가장 상징적인 코인이 그때 막 서너 배 뛰었죠. 그래서 2,800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좀 빠졌고 그다음 잡코인들 동전주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이 11월, 12월에는 그것도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막 너무 비싸져서 사기 힘들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그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올라봤자 서너 배고 그것도 엄청 오른 거고 어느 정도 한계가 와서 이제 그 돈이 낙수 효과죠. 다른 잡주들 네. 주라고 하면 안 되죠. 잡코인들한테까지 흘러 들어가서 걔네들은 막 100원도 안 하고 이랬으니까 그런 애들은 막 수십 배 오르고 진장님 그래서 이거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겠다. 어떤 종목으로 하셨죠? 한번 트레이드로 할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과열돼 가지고
이미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신규 가입이 지금 막혔습니다. 주요 거래소에는 신규 가입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위험하죠.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거래소도 잡거래소, 신규 거래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번 장난처럼 수익을 올리셨네. 예, 지금 제가 여기 대본에다가 자랑스럽게 지금 입출금한 거를 딱 올려놨습니다. 소고기 먹어야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을 하고 싶은 거는 11월, 12월은 미친 장이었어요. 네. 그냥 넣으면 다 됐습니다. 바보라도 그냥 그때 넣었어야 되는. 침팬지가 찍어도 다두 배, 세 배 막 침팬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바퀴벌레가 찍어도 몇 배씩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1월엔 더 이상 아니거든요. 2,800까지 찍었던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반토막 나서 지금 1,4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완전히 털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털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 저는 애초에 안 묻어뒀어요. 다 몇 시간 단위로 잠깐 뒀다가 잠깐 뜨고 빼고 단타만 좀씩. 단타쟁이로 쳤습니다. 저는 거의 지금 뭐 단단히 물려 좀 있거든요. 게임으로 즐겼기 게임으로서 때문에 즐겼네 진짜. 네. 이분은. 저는 같이 투자입니까 이게? 심심해서 같이 게 네, 같이. 아니 애초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네. 비트코인이란 게 뭐냐, 비트코인의 전망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가치 행답니까? 가치가 네, 있냐 없냐. 모든 따지는- 방송에서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분석도 잘 사실 알지도 않고 어려운 것 하니까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분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더 본격적인 시사 방송으로 넘기고 예. 우리는 이것이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거를 제 백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수익을 보시면은 네.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네 뭐가 아닌가? 아니, 뭔 소리예요? 잘못 봤네요. 이거 계좌번호네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돈으로 보내줘. 깜짝 놀랐네요. 아니 제일 긴 숫자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알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해봤어요. 네. 기분 좋게. 자, 그래서 제가 1월 18일에 5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하고 조금 더 지난 1월 19일에 52만 8,240원을 뺐습니다. 피자 값. 근데 이게 수수료 빼서 27,240원을 번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서 27,000 벌었다 그러면 별거 아닌데 비율로 치면 하루 수익률 5%예요. 그렇죠. 1년 예금 5% 받기도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일 5%면은 월이면 얼마야 이게? 월이면 몰라요. 그거 다 복리로 곱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 사실. 빨리. 예, 그렇죠. 그 그 정도면. 1년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물론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가능했을 싹싹 거예요. 날릴 가능성이 네. 하루 만에 다 날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 정말 안전하게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차트 보고 있으면은 진짜 몇 분만 해도 한 그 10% 흐름이- 20%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쫌생이라서 죽어도 잃지는 않겠다 이런 각오로 음. 올라간다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딱 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 영혼에서 가자 이걸 가자가 요즘 가즈아. 유행어처럼 됐는데 제가 진짜 가자가 이런 거라 하는 걸 해보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하려면은 몇 시간을 골방에서 차트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조바심과 지금 들어갔다가 이름은 어떤가 하는 그 공포를 이기고서 마침내 풀면서 딱 시장가로 때려 받고서 그때 외치는 게 가자거든요. 뭔가 좀 전문 용어 시장가로 때려박고 막 난리. 그렇죠. 그 시장가 매수가 있고 저는 그 다 예약해가지고 매수하는 게 이해합니다, 있고 뭐 주식이랑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으니까. 저는 그렇죠. 망할 놈에. 자꾸 주식이랑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근데 이거는. 주식 아니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대신 장이 안 다쳐요. 24시간 다치고. 동안 절대 안 다치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진짜 넣어놓고는 잠 못 자요. 자다가 계속 꿈꾸면서 깹니다. 꿈속에서 가격을 봐가지고 막 벌떡 일어났는데 확인해 보면 아닌 거 떡락해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다 현금화 해놓고 꿀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현금화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올라 있으면 그것들은 또 마음이 되게 진짜 열받습니다. 마음 아프죠 그거.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판돈을 늘리면 어떨까? 지금 50만 원 해서 하루 5% 하니까 25,000원. 500 그렇다면 정도만 굴려도 500으로 하면 일당 25만 원. 그러면 뭐 가끔 잃거나 못 따거나 하는 날이 있다고 치더라도 할만하죠. 괜찮은 일당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500만 원 정도 뭐 돈을 꿔서라도 네.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네. 힘들어도 없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금 300만 명이 넘는 한국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2030이 많이 뛰어들고 그렇죠. 있다고 그래요. 거래소 자체가 이용하는 게.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기반이 있고 많이 배우시고 하신 분들이 저거 투기 도박이다는 다 그 다단계 구조다, 펀지 사기 구조다, 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뛰어든 사람들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한테 돈을 밀어주는 구조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게 다 압니다. 뛰어든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니야. 따고 나올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재밌더라고. 근데 저도 좀 말려주셔야 돼요. 저 지금 저는 근데 진짜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할 때 제가 보통은 되게 안정지향주의적인 사람인데 네. 간혹 가다가 꽂혀가지고는 약간 중독이 된다 해야 되나? 어떤 거에?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한창 그러던 시기에 제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아예 뭐 전혀
이게 인생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나은데. 근데 왜냐면 제가 어떤 한 종목에 투자를 투자인가 이게? 네, 투자 아니에요. 아무튼 뭐 저희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하셨는데요? 종목 얘기 되나요? 이걸로? 이거 비트코인. 네. 말씀하세요. 리플 네. 꽂았어요. 리플 몇 층? 그때가 800층이었죠. 800층이었는데 뭐 지금이면 구출됐는데 아니 손절했구나. 들어보세요. 네. 손절하셨죠? 내려가는 거예요. 네. 700층으로 가더라고요. 네. 손절했죠. 네. 손절을 하고 다음 날 차트를 봤는데 네. 얼마 2000층. 그렇다니까. 점점 4000 돼 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예요. 탔어요. 4600에서. 네. 4600. 거의 내가 본 사람 중에 거의 제일 극단적이야.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4900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2000에서 왔다 갔다 그래. 하고 있죠. 4900 탔는데 4900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다렸죠. 좀만 더 가자. 네. 가자. 왜냐면 저번에 가자 못했으니까. 아침에 800일 때 못했으니까. 지금 어떤 지금 마이너스 64%예요. 지금도 들어가 있군요.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죠. 아니 이거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60%인데. 뭐 이미 그냥 다 잃은 거라고 생각. 그냥 이런 거라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네. 한 20년 정도 흐르면 혹시 모르죠. 40층 이상은 무리긴 합니다. 그러고 제가 또 딴 거 스텔라 루멘이라고 또 탔어요. 네. 그걸 300원에 탔어요. 네. 250원 내려가더라고요. 네. 나는 안 되나 보다. 손절하고 나왔죠. 다음 날또 2,000원 오르더라고. 그렇죠. 진짜 이것이 그때 다시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건 안 들어갔는데 리플에 지금 물려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근데 완전 청년이 빠지는 전형적인 모습. 완전 표본이 여기 계셨네요. 표본이네. 예. 진짜로 피해본 딱 여기 표본이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막은 느낀 거예요. 게 못하게. 열심히 그냥 일을 해서 월급 받고 살자. 국부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 자강의 돈이 한국 네. 사람한테 갔는지 그렇죠. 외국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되게 관가했던 게 되게 이건 무조건 번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다 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24시간 잠을 안 자고 차트 보고 단타 취급 빠지던가 뭐 이렇게 다 분석하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냥 때려맞고 내일이 모를 테니까 기다렸더니 내려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버핏 있잖아요. 버핏 뭐 밥 한 그릇 한 끼 먹으면은 짱이잖아요. 그게 네. 그 경매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나는 버핏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일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투자라는 게 어떤 뭐 기술이든 아이디어를 보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개돼 있잖아요. 나는 그렇죠. 이런 회사를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들 말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 됨됨이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버핏 정도 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사업 아이템과 그 사람의 인성이 결합되면은 얘는 10년이든 20년이든 후에 성공할 사람인 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개미들은 그냥 우리나라 증권사의 뭐 고위직이든 뭐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세계적으로 될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밥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버핏 정도 되는 사람이나 그걸 만나가지고 밥 먹는 거지. 내가 투자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돈을 어떻게 굴릴지, 돈을 굴리는 거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지 이거를 못 본다고. 비트코인에 이걸 대비한다면 아무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투기가 맞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떠한 예측성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고 그냥 최근 며칠간 봤는데 오르더라. 네. 나도 오르겠지 때려 박는 거죠 그냥. 차트를 잘 보면. 이게 아니 사실 시사 방송으로 흘러버렸네. 아니 차트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중기곡선, 장기곡선. 그 무슨 뭐 봉황 뭐 날아오르고 막 그런 거요? 그림을 잘 보면 코끼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는 근데 코끼리 등짝 보면서 나 올라. 근데 이런 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건 다 웃자고 쓰는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몇 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약간 재밌어요 이거. 희노애락이 담겨가지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저는 이 용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주식은 적어도 회사 그 기업 경쟁력 그렇죠. 탐구라고도 하고 공부할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없기 때문에 애들이 돈 넣어놓고 그런 드립 칠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경제적 가치에 딱 그 문제잖아요. 뭔가 실체가 없는 거를 사고 팔 때 우리는 실체 없다고 보통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 회사가 잘 되면 주식이 오르는 거고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이거 진짜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거 왜 오르고 왜 내려가는지. 모르죠, 저도. 네, 지금 한창 폭락하고 있는 원인은 중국에서 규제가 심해져가지고 세계적인 이슈가 있죠. 다 빠져갖고 뭐. 전 11월쯤에 이거 무슨 상장한다고 막. 그 언제예요? 선물 시장? 전 상장한다고 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요. 저는 상장한다고 할 때부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이후로 사실 떨어진 거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얘는 암흑 세계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게 어느 정도 옛날에 그 10월, 9월, 여름 이 정도의 가치가 그냥 만약에 유지된다면요, 얘는 계속 살아남았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네. 왜냐면은 환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수익을 나와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빼기가 너무 쉬워져 이거로 인해서. 그게 가치거든. 내가 보기엔 이거는 유일한 가치. 이 가치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송금 편하게 하고 수수료 싸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그렇게 라는 말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범죄 수익이란 말이야. 사실 진짜로 이걸 이용하기 좋은 거는. 근데 그거를 그 정도 하는 것도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답게 쓰는 사람들이고 지금 대부분 돈 넣고 돈 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래소 안에서 그냥 장부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이거에 내가 보기엔 이거의 가치는 어떤 비자금이라든가 어떤 수익을 비합법적으로 밖으로 빼내는 거에 유일한 가치가 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약간 뭐라 그러죠? 빛의 세계로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이거는 뭐 좀 모순적인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기술 자체는 뭐 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니까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모르고 넘어가고. 진장님이 하여튼 이걸 했고 자강님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네. 지금 좀 빠진 정도까지 이것 때문이네 6개월 동안 못한 게. 저는 진짜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사실 딱 뭐 생각이 없는 게 한 10만 원 정도 그냥 장난으로 10만 정도? 예. 그 정도면 뭐. 넣어봤는데 위험한 건 저라니까요. 지금 조금씩 딴 경험이 있어서 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진장님,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뭐 별로 넣을 것도 없습니다. 한 달 불로소득을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말고도 돈이 좀 들어올 게 있는데. 그럼 한번 해보시죠. 저한테 투자하시렵니까? 제가 가즈아.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마통해서 투자할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사실 단타를 치기로 말하면 하락을 해도 하락장에서도 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그거야 뭐 그렇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방송도 봤거든요. 요즘 그거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때 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장인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수억을 갖고 해요. 파도 타기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파도를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그러니까 쭉 떨어진다고 해도 실제로는 미세한 요동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그걸 기가 막히게 타는 거예요. 그럼 0. 몇 %씩 계속 벌고 잃고 하는 건데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겠네요 차트를. 그거를 아니 거지, 제가 보면서 이건 뭐 프로게이머죠. 피지컬이 필요하구나. 되게 빠르게 몇 초에 한 번씩 매도 주문 내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판돈이 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장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잘 이해는 못 하겠는데 막 매수 주문 동시에 내고 하면서 그 자기가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사면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 달려들면 그때 탁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0. 몇 %씩 벌어도 약간 판돈이 많아요. 미끼를 던졌다가 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이라 그래요. 자기가 매수하면서 가격 묶어놓고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막 떨어지는데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막 수억 원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만 벌어도 한 번 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 많이 벌면 몇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지장님 같은 사람은 차트 보면서 있다가 그 방송 만약에 안 봤으면은 오르네 하고 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요즘은 또 프로그램화가 많이 돼가지고 정말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패턴을 파악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미는 그냥 여기서도 그냥 쓸려 다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잘 한다고 하는데 그냥 파도에 쓸려 다니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근데 그 와중에 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어때? 잃어본 사람이랑 조금 닦고 많이 잃은. 아니 저 많이 본 사람도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 200만 원 넣어가지고 2천인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아까 말한 그 유명한 미프를 200원에 탔다가 네. 사실 4,000원에 판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찾아가서 2천을 넣었으면 얼마죠 그럼? 200을 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아니 200만 원을 넣어서 2천을 벌었어도 그 사람 인생에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월급이 많아요. 1,800을 벌었는데. 1,800을 벌었다고 그 사람 인생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진 않는데 기분은 좋겠죠. 기분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 뭐 내 얘기는 지금 진짜로 그냥 뭐 자기가 자신이 있든 아니면 뭐 돈이 정말 많든 아니 뭐 상관없이 2천만 원을 넣었다고 쳐봐. 그 사람이 처음 그게 그럼 얼마냐고요? 그럼 인생 바뀔 수도 있죠. 20억인가? 200 넣어서 2천이었잖아요. 네. 2천 넣었으면 2억이네. 그 정도면 바뀔 수 있지 조금. 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후회 중에 가장 한심한 후회가 이런 후회인데 말도 안 돼. 자기가 알 수 없었던 걸 가지고 그걸 알았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하는 건데 근데 조금 해보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한심한 거란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진심 후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넣을까? 해봐서 한 1년쯤 전쯤에 돈이 저를 잠깐 거쳐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제가 5천만 원을 받아서 대출을 갚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안 갚고 이자를 1년 더 내면서 여기서 박았다면 이더리움을 박았어야 돼. 그런 생각이 빡 드는데
빡이 갑자기 확 오르면서 그 수십 배 벌었거든요. 그러면 수십억이 되고 평생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죠 지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제 배짱으로는 1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다가 20% 올랐으면 팔았을 거예요. 그게 제 그릇인데 20% 버텼으면 다행이다. 10% 올랐으면 팔았을 거예요. 진장님 말씀처럼 대출 받아 넣은 사람도 있겠죠 아마. 그러다 근데 12월 이후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물렸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안 11월 초에만 있어도 많이 벌었어요. 많이 그렇죠. 업계 바랍니다. 말 1월 초에 넣었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제가 지금 두 가지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정말 가장 최저 수준의 노동자로서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 거랑 그다음 자본을 굴려서 그다음 자본을 굴려서 노동이랑 전혀 상관없이 돈을 버는 그 자본이 작아서 뭐 수입이라고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자본이 수억 단위로 있으면은 진짜 돈을 무한정 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두 가지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느낀 게 우리가 자기 밥값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사는 게 멀쩡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가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는 밥벌이 네. 노동의 가치 내 생산성이 최저임금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계산했는데 그 값을 못 한다니까요. 회사 입장이 이해가 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 워낙 많이 하시니까. 못 벌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버는 시기도 있죠. 잘 버는 시기도 있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것 때문에도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글쎄 참 복지 측면에서 맞는 얘기인데 경제인들은 다 막 죽어 날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이 사실 안 돼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 40시간씩 일해서 적어도 최저임금 정도는 버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맞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자동화되고 점점 하면은 그게 점점 더 심해지겠죠. 반대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주 40시간 발휘에서는 자신의 생산성이 기대되는 그거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순변님처럼.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반대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 하나도 안 써도 그 자본을 굴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건 나쁜 것이다. 적어도 건전하지 못한 삶이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 또 우리가 보는 주변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많은 수가 그런 거에 의존해서 행복하고 심지어 존경스럽게도 살아가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이거가 일시적인 노동 모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일시적인 노동 모델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 공장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현대 근로 개념이. 뭐 진짜로 막말로 한 5,000년 정도 흐른 후에는 천년만 흘러도 지금의 고용시장 모델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좀 옛날에 농부만 해도 벼농사 지으면은 처음에 씨 뿌리고 해서 추수하면은 봄까지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노는 게 당연한 그걸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잠깐 준비하는 거죠. 뭐 쟁기나 좀 갈고 그러는 거죠. 윷놀이하고 대부분 주는 거죠. 뭐. 이게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힘든 사람들은 사실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어차피 힘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긴 좀 표현이 좀 어떻게 힘들면 정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죠? 소득의 층이라고 해야 되나? 소득의 층에서 아주 높은 층이 대부분의 그 사회에서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걸 보면서 누구에게 이 부하를 돌릴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그 자산만 있는 사람들에게 부하를 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하여튼 소득에 부과하는 그게 이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제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아예 보유 자체 세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최저임금 이런 규제를 만약에 안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근로자들이 돈을 자기가 노동한 것만큼 못 벌고 겨우겨우 진짜로 입에 풀칠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어쨌든 올리기로 했으니까 이미 올라갔나요? 이미 시행됐나? 하여튼 이미 시행됐으니까 그러면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이런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지금 유보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막 계속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중간에 아주 우리나라에 많은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그렇죠. 지금 사실 제일 직격이 그거죠. 예,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네. 진장님의 그래서 시장 모델 얘기. 그래서 저의 얘기는 좀 뻔뻔해져도 되겠더라. 그러니까 보수화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보수화도 아니요. 아니 보수화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그거는 노동을 마땅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 거고. 그 뻔뻔함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뻔뻔해져도 되겠다는 의미가. 어떻게든 돈만 벌면 돼. 그게 그거라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 돈 벌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코인이다. 결국은 돈이다. 네. 되게 공감 가네요, 진장님 말씀에. 야 비트코인 1,400대가 다시 깨졌네. 아 참 아까 그 얘기하고 싶었다. 어떤? 자,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 거기는 몇 년 몇 월입니까? 지금 여기는 비트코인이 1,4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변님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네. 올랐나요? 정말 2024년 리플은 얼마인가요? 240원. 근데 진짜 갈 것 같아. 지금 그 짤 도는데 너무 갈 것 같아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리플 안 오를 때 자주 하는 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리플 오른 다음에는 야 그때는 이렇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가고 있어요 240원으로 지금. 그러진 않을 거야. 지금 얼마야? 1,600까지도 올랐어.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예. 사실 이거는 어떤 절대적 가치가 사실 없잖아요. 네. 그 가치라는 게 부가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화폐가 그 가치를 대변해 네. 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그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다 빼버리면 0 되는 거죠. 그게. 아니 저는 단타로로서 전혀 이런 거에는 데미지가 아니에요. 이쪽은 어차피 또 상관없다. 저는 잠잘 때 다 빼고 잘 거예요. 물론 저도 괜찮아요. 전 상관없어요. 전 뭐 넣지도 않아가지고 얼마. 근데 그 진짜 물리신 분들 0 되면 어떡해요 그분들.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왜냐면 지금 그때 어디가 사전층에 상승이 끼어 있으면 네. 지금 최소 마이너스 60%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일단 60은 잃은 거예요. 네. 그래서 존버 간다고 기다리다 보면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아예 상장 폐지되면 0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6개월 만에 가치 행담한다고 앉아가지고 지금 코인 얘기. 돈이 중요하잖아요. 되게 돈이 없이 돈이 가치죠. 요즘 비트코인이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많은 지금 우리 주 타겟층들이 맞아요. 근데 다들 다 관심은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비트코인에 이렇게 뭐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죠. 한방 해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바꿔보자. 그렇죠. 물론 모두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정말 행복을 가진 사람은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겠죠. 근데 바빠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빠서 아니요 돈을 아니요. 그래도 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나쁘지 그건 않게 할 거예요. 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했네. 그러고 보니까 뭐가요? 인생 역전. 네. 그렇죠. 결국엔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순변님이 혹시 모르시는 거는 어떤 몸 담고 있는 또는 접하는 정보의 풀이 달라서 그럴 수도 그거랑은 전혀 있지 없어요. 않을까요? 아는 사람 왜냐하면 사실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저 파도에서 뛰노는 개미들한테는 너무 한심하게. 저도 사실 처음에 비트코인을 그러시죠. 몰랐는데 회사에 어떤 네. 그러니까 형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작하죠. 벌었대. 제가 그러면 근데 순변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닥 체감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진 말이죠. 않아요. 제 제 주위 주말에도 있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꼭 있을 거예요. 법조인 중에는 근데 그게 사실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법조인 중에는 있을 백수가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왠지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뽐뿌지로 오더라고요. 얘기 듣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은 자강님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밤에 그렇게 하는 건 밤에 하는 볼 게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잠을 맞아. 자야지. 백수 최저가 백수도 힘듭니다. 한다고 보기도 어렵죠. 이건 뭐예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 얘기는 뭐예요? 로마 제정 시대 이후에 안정이 되면 로마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아예 하는 일이 아예 없이. 그때 노예들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직업이고 로마 시민이 벼슬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투표만 것 자체로 하고. 돈이 다 나와요. 요즘 치면 기본소득입니다. 그게 그렇죠. 유지가 됐던 게 로마가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전부를 다 불을 다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무역을 장악하고 그쵸. 전쟁 노예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시민 규모가 얼마였죠? 수백만 명밖에 안 되는 로마 시민한테는 다 그 정도 나눠줘도 별로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웃긴 게 노는 그 일이죠. 시대에 세계 시민이라는 또 개념이 생겼다는 것도 참. 그래서 로마 시민이 자기가 똥만 싸는 백수라고 자기를 비하했겠습니까? 왜 백수들도 역시 기본소득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빨갱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저는 사실 기본소득에 네.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유럽 쪽의 움직임에 사실 대해서. 인공지능해서 이제 완전히 일자리 다 밀려난다 그럴 때 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경제에서 계산을 굴려보면 참담하다 그러죠. 한 1년에 한 몇십만 원 정도는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몇십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뭐 머나먼 얘기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 흐름 자체는 어쩔 수가 없죠. 그게 필연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다수가 힘드니까. 네. 네, 다수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드립을 쳐서 그런데 예. 코인에 투자해서 이 일확천금 하려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예. 빠져드는 걸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이 저도 똑똑한 척하지 피할 수가 저 진짜 목동생이면 또 뛰어들어서 뭐 그것도 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아니요. 없지 않나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 녹이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선악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념 짓기는 이미 뭐 힘들지 아닙니다. 않을까? 네, 그걸 뭐 그러니까 전압으로 그리고 사실 그걸 악으로 몰아서는 제재가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악인 걸 몰라서 빠져드는 게 아닙니다. 악이 매력적이니까 노리고 다 빠져드는 빠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달콤한 열매가 정말 달아 보여서 그냥 따 먹는 거지. 네. 그리고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아도 던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였죠? 장관님이 그러고 보니까 그 지금 회사가 네.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동산이죠.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창출하는 어떻게 됐어요? 자본주의의 이제 전사가 됐어요? 이미 오래전에 된 것 같아요. 오래전에 된것 그 같아요? 비트코인 사건을 겪으면서 네. 저도 그 시장에 막 뛰어들고 부동산 시장과 약간 이 뭐라 그러지? 부동산 시장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좀 뭐? 다른데? 채권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 하여튼 네. 돈 굴리기라고 합시다. 돈 굴리기. 저희가 그렇죠. 저희도 굴리는 거긴 굴리는 건데 네. 뭐 어떤 걸 근데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장관님이 하는 일은 돈을 굴러가게 하는 거지 돈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장관님 그걸 하는 거 그렇죠. 아니죠? 네, 그렇긴 하죠. 저희도 뭐 굴리긴 한 게 땅을 사서 땅을 사서 그거 자산을 지어서 뭐 돈을 불려서 파니까. 그렇죠. 완성품을 파는 거니까. 그렇죠. 예. 뭐 느끼는 거는 일하면서 느끼는 거는 돈 많은 사람 정말 많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역시 그런가. 빠져들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계속 이러고 있어. 부동산은 시장을 알아도 자본이 없으면 네, 못 저 사실 뛰어들어요. 그 생각이었거든요. 원래 부동산 시장에 가니까 이제 나도 한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현실을 알면 알수록 나는 못 하겠구나. 없어요 돈이. 맞아요.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뛰어들 수 있는 자본조차 만들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코인 거래소가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김밥 한 줄 살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코인 거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광고 뭐, 최근에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광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런 식이라니까. 진짜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리고 아예 그냥 가입하면은 돈 1,000원 정도 1,000원 주기도 줘요 하고. 그러고. 저 사실 처음에 1,000원으로 한 2,000원 만들었거든요. 네. 돈 넣어야지? 그리고 그게 넣었죠. 믿기지. 그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100만 원을 넣었으면 내가 그 생각이 바로 그래서 들잖아요. 바로 든다니까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그때 100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못 넣었지만. 이거를 코인을 하나 단위로 살 수 있으면 아마 훨씬 줄어들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렇죠.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러면은 상황이 뭐 많으니까. 1,000 얼마인데. 근데 지금은 0.00으로 쪼개서 사실 진짜 쪼개죠. 개수는 의미 없거든요. 비율이 문제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뛰어들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가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라 전체를 보면 규제 맞는 거 같긴 한데 또 언제 개인은- 제가 나라 전체에 아니, 근데 그렇게 뭐 신경 어차피 썼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서 뭐 계속 하시겠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충분히 위험한 시장은 맞습니다. 네. 적어도 저는 돈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빠질 때 빼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못 나와요. 예.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그 돈은 제가 잘 빨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답.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야, 자, 사실. 동네에 그 회사에 돈 번 분 있다면서요. 그 사람 가서 멱살 잡으세요. 맞아요. 내 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근데 뭐- 그게 맞거든요.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은 걸 생각하고 똑같은 목적에 들어가는데 비난할 수 없다? 어떻게 비난해요 제가? 그럼- 이런 게임에 졌을 자세는 뿐이죠. 약간 진정한 피해자 코스프레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 이거는 피해자는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세고. 왜냐면 저도 근데 뭐 사실 어째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뭐 어떤 거를 만들어내야 그걸 소비하고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떤 누군가의 돈을 빨아들이려고 미끼를 던져봤는데 내가 그 미끼에 물려서 끌려간 것뿐인 그러니까 거고. 규칙은 그게 맞는데 네. 근데 가장 살벌한 도박판에도 개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평 안 주면은 도박판에서 매일같이 살이 나요. 다행인 건 비트코인 이제 네. 온라인에서 저 익명성으로 지금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살이 안 나겠죠. 그리고 그죠?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까요? 내 돈을 제가 그게- 갖고 왔겠다라는 네, 걸. 그러니까 제재라면 정부가 미워하지 딴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가- 미워하지. 그게 좀 재밌죠 사실. 그렇죠. 누군가 원망할 대상 하나 찾는 거지 그냥 사실. 그렇죠. 근데 사실 정부는 규제를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같이 그건 하는 이해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나도 똑같은 생각했던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너랑 나랑 같이 들어갔는데 내가 너 돈만 안 갖고 오고 우리 다른 사람 걸 갖고 오자. 그렇죠. 이거죠 사실. 그냥 그게 너 돈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비트코인으로. 왜냐면 이제 누군가의 돈을 빨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인데 네. 지금 자본이 없진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에 남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의 문제인데 분배하는
메커니즘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으로서 비트코인은 전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어떠한 공정성이라든가 네. 이런. 근데 가난한 사람이 딸 없이. 수가 있긴 있어요. 길이 열려는 있는데 어쨌든 말도 못하게 몰게 더 자본을 더 한쪽으로 네. 불균형하게 만드는 오히려 분배 그렇게 수단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죠. 딱히 부자한테 뜯는 건 아니기 때문에 로또랑 비슷한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최후의 희망으로 돈을 모아서 진장님이 일부만 이거로 졸업시켜주는 인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깊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깊은 생각 필요 없습니다. 따면 됩니다. 돈을 주세요.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일단 되게 오랜만에 오늘 모였는데 네. 다음에 뭐 해요, 진장님 이제? 어떡하죠? 그래서 몰라요. 지금 우리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앞으로 해서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방송 해야죠. 정기적으로 할 겁니까? 해야죠. 진장님이라는 엔지니어가 네. 살아 숨쉬는 한 그래? 돌아왔으니까. 그 전에도 할 수는 있어. 집에 가서 잡아와서라도 하는 것으로. 그 뭐 출근만 안 하면은 제가 사실 근데 출근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진장님의 있어서. 출근이 사실 문제였죠. 진장님 출근이랑 사실 큰 상관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알고 평일에 있는 힘들 저희가 수 잠깐 휴식한 이유는 그 진장님의 그 구직 활동으로 인해서 네. 좀 쉬는 거다. 휴식이 너무 길어졌죠. 좀. 네. 아니, 그때 진장님이 갑자기 컨셉 깨고서 엄청 꿀직장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빨리 해서 오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난 가식이었다. 아니, 나 그러니까 사실 다 좋아, 다 좋은데 정규직과 꿀을 한 네. 번에 잡으려고 그랬어. 아 맞아. 이게 문제되고. 정규직만 잡으려고 하거나 꿀만 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도 별로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조건이 일이 힘들지 않을 것. 제가 고수가 진짜 많을 지금 사실 모두가 노동- 그렇죠. 뭐. 이 코인 얘기에다가 요즘 대입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근데 이것도 저도 똑같은 거니까 코인이에요, 정규직과 이것도 지금. 꿀을 같이 추구하는 것 자체 그 네. 마인드 자체가 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하여튼 코인에 돈을 넣고 오르기를 그렇죠. 바라는 마음과 최소 투자로 최대의 근데 이익을 이게 그냥 되게 너무 슬프잖아요. 코인이라고 사실 실제로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정규직 우리가 어떤 일을 회사에서 하고 싶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의 일이 주 40시간만 보장되면 된다는 건데 그거를 같이 바라는 게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염치가 없는 건 맞는데 근데 되게 부당한 근데 현상이라고 모든 사람이 그냥 부정하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다 정규직 축축돼서 네. 쭉쭉 자기 살림 꾸릴 수 있을 정도인 사회에서는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수치스러운 정신 상태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아 이건 저 같은 인간이 다들 나오는 그래요. 거다. 이거 다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슬프다는 얘기. 슬프긴 나도 한데.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정규직에 꾸리면 나도 가고 싶은데. 에이, 전문직이 그래도 전문직도 다 그래요 진짜 요즘에. 하긴 아, 정말 힘들긴 힘들다고. 정말로 그래요. 요즘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요즘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꿀 직업이 있나요? 요즘 막 제 꿀 빠는 직업? 아, 꿀 빤 적 있죠 그래도. 어떤 거? 뭐 말을 못하지 그거는. 아, 그거는 그 가문의 비밀이지. 뭐 그런 거요? 이거는 그 코인 정보랑 비슷한 거지 거의. 아, 그래요. 상장한다는 정보 정도 이따 좀 수준인 알려주세요. 거지. 꿀 좀 빨아보고 싶어요. 아 자본주의 왔는데 힘드네 자본주의가. 일단 권력을 지금 내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네. 사행산업 쪽은 다 꿀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말고. 왜요? 그러면 직업으로서 직업으로. 회사 다 회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행사. 그러니까 사행산업을 제공하는 일이요. 그렇죠. 그건 꿀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기본적으로- 비트코인도 거래소가 제일 꿀이에요. 이러이저러니 하지만 거래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꿀이지 그게. 눈먼 돈을 다루는 것이 그리고 꿀이에요. 이 너무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서 네.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뭔 지금 현실이?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저희가 예, 5분밖에 안 남아서 예, 슬슬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처음에 한 얘기는 매주 모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네. 번은 준비 모임, 한 번은 녹음 모임. 그래서 아, 그렇죠. 격주로 방송 올리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었는데 한 이게 너무 달마다 힘들겠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거의 부담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네. 그 전에 섭외해 놓은 분 뭐 진행을 하던가 뭐 그렇게 그때 해볼까? 누구였죠? 그 미술 잡지 기자를 했는데 근데 그냥 띄워놓고 안 봐가지고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미술 잡지 기사 좋네요. 아까 그리고 아까 그 네. 심리 상담사거나 네, 그것도- 아니면 정신과 의사를 네, 좋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제가 상담을 받아보고 싶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좋네요. 아니면 나중에 한번 애청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애청자.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죠. 충분히 있습니다. 이분 오시라고 해요. 이분. 이분이요? 그 이분 같은 분이. 전 토마토의 뱃살 이분 보고 싶어요. 아이 아이디가 너무 이게 대화명이 너무 재밌어. 일단. 알겠습니다. 저 진짜 그냥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 왜 팟캐스트에서 이 채널을 가장 좋아하냐고. 왜?
그냥 하시는 물어보고 말씀이시겠지 설마. 그러겠죠? 자 이건 미국 궁금해. 사람 말 원 오브 베스트는 그냥 좋게 말해주는 거지 최고란 얘기 아닙니다. 최고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난 너무 재밌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네요. One of the favorite. 그거는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컨셉 자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 뭐, 편한 방송이잖아요. 우리. 뭐 여기 댓글 달아주신 토마토 뱃살님 독수님 뭐 생각 있으시면 제가 저번에 연락을 쪽지 예, 쪽지 되잖아요. 몰라요. 지금 채널로. 이게 쪽지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메일 주소를 다음에 올릴 때 적어두겠습니다. 자가님 여기로 다음에 뭐 그거 사연이나 출연 신청이나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 진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는데 피로사회 한번 읽어보세요. 뭘요? 추천 피로사회 책이요? 책이 알겠습니다. 되게 얇아요.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나는 공감이 정말 되더라고요. 진장님은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본인이 피로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좀 필요해졌으면 저는 그냥 건전하게 요즘 필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을 읽고 있어요. 왜냐면 일하다 보니까 되게 진짜 아까 다람쥐 쳇바퀴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막 너무 의미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몇 년 안 됐지만 자광님보다는 몇 년 더 됐잖아요. 네. 이게 이미 약간 점점 저도 소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하거든요. 자꾸 점점 좀 멍청해진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소진돼요. 사람이 소진. 네. 그래서 책이라도 좀 읽어서 혼자 마음의 양식이라도 좀 쌓아야겠다라는 그래도 생각에 우리도 우리가 가치 행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사실 힘이 돼야 좋잖아요. 우리 때문에 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끼리 모였을 때 힘을 얻어갈 수 있어야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자강님이나 진장님만 봐도 힘이 막 생겨요. 자강님 보면은 고생하고 있구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요? 진장님 보면은 컨셉 유지 잘하고 있구나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러게요. 혼자가 다시 한번 아니에요. 각오를 다지고 네. 책임도 좀 가지고 우리 지금 2018년을 또 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네. 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또 왠지 이거 얘기해보시죠. 이거 녹스님은 연락 올 것 같아요. 그래? 출연하겠다고. 좋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진짜 근데 이분을 만나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분한테는 또 뭐죠? 더 우울해지실라나? 모르죠. 뭐 본인이 원하시면 그죠? 본인이 의사가 있으시면 네. 같이 그럼 여기서 보는 걸로 해야겠네 나중에. 그렇죠. 근데 여기 좋네요, 되게. 쪽지 주세요. 네 쪽지나 제가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연락하시면은 뭐 지금 저희랑 전혀 인연 없으셨어도 나 이런 직업 가지고 있는데 나와보고 싶다. 뭐 일단 우리는 그래도 직업 탐방 컨셉은 이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인맥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우리 슬슬 다들 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맥이 뭐가 있겠어요. 학창 시절 인맥이랑 뭐 학교 회사 다니면서 생긴 그죠. 인맥, 그다음에 뭐 동아리나 동호회 뭐 이런 사회 동호회 같은 활동 인맥 이런 거죠. 뭐 다들. 뭐 슬슬 마무리 발언하시죠. 예, 뭐 오랜만에 6개월 만에 만나가지고 다들 살아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그리고 다들 개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서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요즘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본인이 고생을 하니까 그거를 고생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진장님도 자강님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다음 시간에도 다 같이 또 같이 행을 외치면서 그렇죠. 같이 같이 외쳐야 되지. 자, 우리 또 오글거림을 또 참고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다음 시간에도 같이 행. 행. 이건 해도 해도 약간